안녕하세요. 모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방 5의 마지막인 컴퓨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씨를 쓰신다면 그거를 표구를 한다든가 해서 작품으로서 가져가는 거 외에 실제 디자인과 접목시켜서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스캔해서 그거를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떼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틀이나 이런 이제 캘리그라피 작업물을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아웃풋을 내서 데이터를 전달하셨을 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글씨를 스캔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모드를 보면 컬러랑 그레이스케일, 흑백 모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컬러를 사용하는데 글씨는 보통 검정 먹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스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상도를 보시면 150 dpi, 3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쇄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300 dpi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본인이 쓴 글씨가 작다면 좀 더 크게 해상도를 600이나 1200 이렇게 크게 스캔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A4 사이즈 정도로 300 dpi로 스캔을 하겠습니다. 스캐너의 한쪽 귀퉁이에 잘 맞추셔서요. 놓고 스캔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스캔을 어느 영역을 할 건지를 미리 보시고 스캔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하신 다음에 어차피 포토샵 쪽에서 작업이 될 거니까요. 거기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을 하면 이렇게 이제 각각 해당되는 폴더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보정 작업은 포토샵에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작업했던 거가 저는 사진 폴더에 들어갔는데 요거를 가져오셔서요. 끌어오셔도 되고 열기에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미지 회전해서 시계 방향을 바꾸시고, 자, 문제는 스캔을 하시면 이게 화산지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쭈글쭈글해져서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바꾸는 건데 이걸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레벨을 사용합니다. 지금 레벨 창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까만 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이 끝까지 이동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흰색 부분을 왼쪽에 끝까지 이동하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검은 글씨와 흰색 배경이 명확하게 바뀌는데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다시 취소를 하고 컨트롤 L을 했을 때 여기 이 스포이드가 검정색 스포이드거든요. 내가 찍은 부분이 검정색으로 인지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글씨에서 가장 자기가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표현하고 찍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포이드, 이거는 내가 찍는 부분이 흰색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대를 좀 컨트롤 플러스 하면 이제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림자진 부분에서 가장 지금 그림자 쪽에서 좀 밝게 최대한 흰색으로 보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찍어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까만색이 왼쪽에 가 있다는 거는 검정 부분이 완전 블랙보다는 약간 회색으로 되어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하는 부분에 찍으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레벨을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글씨 안에서 본인 스캔하는 작업에서 까만색 글씨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글씨가 사실은 한 장의 종이 이미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밑에 다른 작업을 밑에다 깔린다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배경과 글씨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이제 채널을 이용하는 건데요. 채널 이쪽 부분 채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RGB나 CMYK로 했다면 이 CMYK라고 각각 채널이 달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달리 있는 부분 말고 맨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컨트롤하고 이 창을 지금
점선의 네모 표시가 됐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배경만 선택된 상태고요. 이거를 반전을 시켜야 돼요. 반전시키는 단축키는 Ctrl Shift I예요. 자, 요거를 메뉴에서 본다면 네, 선택에 반전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Ctrl Shift I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만 선택되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창으로 와서 이 창에서 Ctrl C 하면 자기가 스캔한 상태에서 스캔한 그 이미지 그대로 Ctrl C는 복사예요. V는 붙여넣기 해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배경을 빼면 이렇게 글씨만 남는 건데요. 이렇게 글씨만 남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경 상태에서 좀 전과 똑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채널을 선택하시고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씨만 선택 영역이 된 상태에서 이 왼쪽 오른쪽에 보면 우리 문서 종이 한 장 표시 같은 아이콘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 본인이 컬러를 넣고 싶은 컬러를 찍어서 만약에 빨강이라면 지금 그레이 스케일이니까 네, 회색으로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 딜리트해서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경을 지웠을 때 이게 회색 글자만 남게 되는, 그래서 글자와 배경과 글자를 분리시키는 작업 두 번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채널 창에서 컨트롤하고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 배경이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반전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이 글자 영역만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죠. 배경에 있는 요 이미지에서 글씨 부분만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글씨만 따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를 네, 이 사진으로 옮겨올 건데요. 사진을 옮겨올 때는 이 레이어 상태에서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하고 복사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창으로 넘어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글씨가 올라온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사진과 합성한 상태가 돼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글씨가 이미 선택이 따로 레이어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컬러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컬러를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 본인이 원하는 글씨 컬러, 보통은 이 사진에서 이런 컬러 값을 가져와서 입히시면 돼요. 입히실 때는 앞에 있는 컬러를 입힐 때는 단축키가 Alt 딜리트예요. 이런 식으로 입히시면 되고, 다른 컬러를 넣고 싶으면 다른 컬러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JPG로 저장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글씨가 합쳐진, 배경하고 합쳐진 상태인 거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배경이 따진 형태의 PNG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Ctrl Shift S에서 다시요. 여기 메뉴에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웹용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옵션 중에 PNG24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경이 뚫려 있는 상태로 파일이 저장되는 형태거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고 여기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실제 이제 받는 쪽에서는 그 배경과 합쳐지지 않는 이 글씨만 있는 파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내실 때는 JPG 방법, 그 다음에 PNG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보낼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아웃라인을 따서 보내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일러 파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글씨가 이미지는 확대하면 이렇게 글씨가 최대한 확대하면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만약에 아웃라인 따서 최대한 확대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일러 파일에 아웃라인 파일로 보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패스를 이용해서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패스를 해서 넘기는 방법은 패스 창에서 우선은 채널에서 방금처럼
선택을 하시고 반전을 시키고, 이거는 좀 전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패스 부분에 오른쪽 메뉴, 여기에서 작업 패스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픽셀 값이 있는데요. 이게 뭐 1.0, 2.0 다 많지만 최소가 0.5예요. 이게 가장 디테일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디테일 정도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패스가 선택이 만들어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패스 선택 키인데요. 전체를 보면 이제 패스 선택된 게 보이시죠? 네, 요거를 컨트롤 C 하시고 일러 파일을 실행하셔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그거를 이제 파일 저장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새 파일을 열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 두 가지 옵션인데 첫 번째 선택하신 다음에 가져오시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면도 선도 다 지금 색깔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 부분에다 검정색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까만색 글씨, 이 글씨는 줄여도 확대해도 크게 깨짐이 없이 이제 여러 디자인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서 AR 파일을 저장하셔서 외부로 보내시면 실제 디자인물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6강을 통해서 짧게나마 캘리그라피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조금 중급 단계 이상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